문명의 요람에서 혼란의 대륙으로 중동입니다. 보통 조금씩 다르게 어떤 다른 이론이 있긴 하지만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을 꼽습니다. 그 이전에 인간 사회가 꼽히는 문명들이 있긴 하지만 기록으로 남은 역사 어떤 그런 문명은 이 두 곳을 꼽긴 하죠. 한번 볼까요? 지리적으로.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 자체가요,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어떤 라틴어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랍어라든지 페르시아어에서도 보통 두 강 사이의 평평한 땅이라고 합니다. 두 강이 흐르고요, 거기가 평평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선 농사 짓기도 편하고 교역을 하기도 좋죠. 보통 그런 땅을 인간 사회가 발전하기 좋은 꿀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문명이 꼽혔죠. 반대로 이집트, 보통 인류가 태어난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나마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이 나일강 강변입니다. 다른 곳은 사하라 사막이 있고 열대 우림 등등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가 힘들죠. 그 와중에 나일 강변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집트 한 1억 가까운 인구 중에 90% 이상이 이 나일 강변에 살 만큼 굉장히 비옥한 토지입니다. 이렇게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그리고 서아시아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곳들이 꼽혔고요. 이 두 지역이 교류와 정복, 전쟁 등을 통해서 현재는 중동이라는 지역으로 하나의 권역으로 묶였습니다. 물론 이 중동이라는 말 자체가요, 좀 유럽 중심주의적인 단어다 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이 18, 19세기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국주의를 펼쳐나가고 정복하고 식민 지배를 할 때 아시아, 그러니까 유럽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저 끝에 있는 파리스트, 극동, 그리고 가까운 동쪽, 그리고 니어이스트,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동쪽, 미들이스트, 그러니까 근동, 중동, 극동으로 나눈 데서 이 중동이라는 단어가 유래를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더 서쪽에 있잖아요. 그만큼 유럽 중심주의적 단어긴 합니다. 그래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메나, 미들이스트, 노스 아프리카 등등으로 불리곤 있는데요. 저는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중동이라는 말을 편의상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동이라는 단어가 왜 다른 단어로 대체되기가 힘드냐? 보시죠.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카프카스 산맥 남쪽에 있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까지 중동 권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질문. 왜 중동 권역은 속된 말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22년 보통 우리가 탄생했다고 불리는 이슬람교, 그 이슬람 교인들이 정복한 지역입니다. 622년 이 초록색 지역 있죠? 아라비아 반도 메카와 메디나에서 탄생한 이슬람교는요, 10여 년 만에 이 아라비아 사막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요. 그리고 30여 년 만에 지금 분홍색, 지도 분홍색이라고 나와 있는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때 바로 유럽 직전까지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일을 하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현재 중동 권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7세기에서 약 13세기까지 이슬람 제국이 정복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조금 힌트가 오시나요? 바로 지금 현재 중동 권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대부분 이슬람 제국들이 정복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처음 출발을 한 종교인이 이슬람교는요, 이 지역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언어적으로는 아랍어, 그리고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아랍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이 지역에 만들면서 하나의 권역으로 불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모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랍인, 아랍어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중동에 지중해에 많은 제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히타이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등. 그런데 막상 찐 제국, 진짜 중동의 제국이라고 불리는 제국이 가장 먼저 등장한 제국은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카프카스 산맥 북쪽의 아리아인들, 아리아계 유목민들이 현재 이란 고원 남쪽에 있는 페르세폴리스, 지금 약간 저게 무슨 색이라고 하죠? 보라색이죠. 보라색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 중동 지역을 제패하는 제국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지금 이 지도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최대 전성기 지도를 나타낸 제 책에 있는 지도입니다. 그 어떠한 제국이 탄생하기 전에 가장 최초의 제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려 1000년 전에 페르시아인들, 이란인들은 중동을 제패하는 제국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꽃피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세기, 8세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을 자칭하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등등이 발생하면서, 물론 이후 7세기에는, 기원 후 7세기에는 이슬람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정복을 당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아랍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이란인, 페르시아인 나름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인들도 현재까지 아랍인으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돌궐인, 돌궐제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8세기, 9세기 넘어서 중앙아시아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10세기, 11세기 이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현재 중동 지역으로 이주를 해와요. 그렇게 이주를 해오면서 이 지역 사람들한테는 투르크 또는 튀르크인들이라고 지칭을 받는데요. 이들이 11세기, 12세기부터 자기들 나름의 나라를 만들고, 심지어 셀주크 튀르크 제국 또는 오스만 제국 등등 튀르크인들 중심의 중동의 제국을 만듭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중동 지역의 마지막 제국, 마지막 이슬람 제국이라고 부르죠. 현재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나라를 세운 오스만 제국은 지금까지도 이 터키인들의 후손을 남기고 아랍인들과 동화되지 않은 자기들만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면서 중동 지역, 중동 사회에서 함께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제국들이 있었던 게 바로 중동입니다. 다시 한번 중동의 지도를 볼게요. 중동의 지도를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한번 보면은요, 북서쪽에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 남동쪽에는 인도양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즉, 남아시아와 유럽을 바닷길로 연결해주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죠. 그리고 북동쪽 중앙아시아는 주로 근대 이전까지 유목민들이 뛰어놀던 초원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길과 초원길을 이용하는 육상 무역의 중심지도 바로 이 중동이었고요. 그 덕분에 중동이라는 권역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다양한 제국들이 명멸하는 아주 발전된 사회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중동이라는 지역은 그만큼 사방이 개방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국들이,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쟁을 만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로 중동이 쪼개진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세계 1차 대전입니다. 19세기, 18세기부터 쇠락하던 중동의 마지막 제국인 오스만 제국이요, 결국엔 세계 1차 대전에 참전을 하고 패전국이 되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 안에 있던 다양한 민족들이 독립을 하려고 다양한 움직임을 벌여요. 그런데 이때 그냥 독립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당시에 제국주의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유럽 열강들이 장난질을 합니다. 이 당시 유럽, 특히 이제 영국은요,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세 개의 서로 다른 이면 계약, 서로 다른 약속을 해요. 첫 번째가 벨푸어 선언, 두 번째가 후세인 맥마흔 서한, 맥마흔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가 사이크스 피코 협정 또는 미약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협정, 미약, 서약은요, 아랍 지역의 통일 왕조, 아랍인들만의 통일 왕조를 세워줄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를 세워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이 중동 지역을 갈라먹자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은 독립하지 못하고 결국 프랑스령과 영국령, 이탈리아령, 그리고 아마 터키 북동 쪽은 러시아령으로 쪼개집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그리고 그들로 인한 다양한 분열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1945년 이후 이스라엘 분쟁이라든지,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수니파, 시아파 분쟁 등은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찾다 보면은 이 제국주의,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이면 계약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